엄마, 제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왜 남의 말만 믿고 우리 집까지 날렸어요.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쪽방촌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당당한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 20만 원 쪽방에서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죠. 과연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66세 미용실 원장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선자, 올해 66세입니다. 30년간 서울 구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문 앞에 폐업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빨간 글씨가 눈에 아려왔죠. 원장님, 정말 문 닫으세요? 단골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커트하러 오던 분이에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나이도 들고 손목도 아프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월세였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미용실들은 우후죽순 생겼죠. 하루 매출 3만 원 나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미용 의자 6개를 하나씩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까만 인조 가죽이 낡아서 곳곳이 터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 의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머리를 해줬을까. 중고업체 직원이 와서 의자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새로 살 때보다 턱없이 싼 값이었죠. 할머니,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젊은 직원이 툭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다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장님이라고 불렸는데요. 드라이어와 파마기들도 모두 팔았습니다. 마지막에 거울을 떼어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0년간 제 분신 같았던 거울이었거든요. 거울 뒤에서 누런 벽지가 드러났어요. 거울이 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죠. 마치 제 인생에서 무언가 큰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수진 아빠, 오늘로 미용실 정말 끝났어. 박용호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0세인 남편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선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구로동 빌라는 있지만 국민연금과 남편 연금을 합쳐도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매달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아껴 살면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살아가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수진 아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 선자, 그러면 어떡해?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40년간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부장을 했지만 퇴직금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띵소리가 났습니다. 네이버 카페 알림이었어요. 해외 은퇴 생활 카페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거였죠. 태국 치앙마이에서 연금만으로 여유롭게 사는 법.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글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월세 내는 원룸보다 넓고 깨끗한 집을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음식값도 절반, 병원비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수진 아빠, 이것 좀 봐.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치앙마이 풍경 사진들이 떠 있었죠. 파란 하늘, 초록색 나무들, 화려한 사원들. 선자, 이거 너무 멀어. 멀긴 뭐가 멀어.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가는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66살에 외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있으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선자 잠 안 와? 응. 수진 아빠도? 치앙마이 이야기 때문이지?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수진 아빠 정말 한번 생각해 볼까? 수진 아빠 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30년 미용실 원장에서 하루아침에 무직자가 된 기분. 매일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불안감. 그런데 치앙마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66세 미용실 원장과 70세 전직 부장이 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치앙마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카페 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교민들이 올린 생생한 후기들이었죠.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맛있어 보이는 태국 음식들, 깨끗한 아파트 내부 모습까지. 수진 아빠, 이것 좀 봐.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휴대폰 화면에는 치앙마이 한인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선자, 그래도 말이 안 통하잖아. 여기 보니까 한국말 하는 병원도 있고 한국 식당도 많다고 하네. 남편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모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30년 미용실을 접고 나서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었죠. 그때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수진아. 엄마가 요즘 치앙마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또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36살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워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이상한 게 아니야. 치앙마이에서 살면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 아빠가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여기서 이대로 살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외국 가서 모험하려고 해요? 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무모한 생각일까요?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엄마, 언어도 안 통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걸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자,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수진 아빠도 수진이 편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답답했습니다.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치앙마이 교민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66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치앙마이 이주를 고려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65세에 왔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치앙마이 생활 정말 좋습니다. 한국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워도 적응하면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댓글들도 있었죠. 나이 드시고 오시면 병원 문제가 있어요.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태국 가실 생각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빠가 외국에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세요? 딸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수진아, 엄마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이에 외국 가서 적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답답함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럼 수진아, 엄마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그냥 버티며 사는 것뿐이야.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사세요. 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존심이 상했죠. 딸한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짐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사세요. 하지만 안전한 곳이라는 게 어디인가요?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는 게 안전한 건가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자 수진이 말도 맞는 것 같아. 수진 아빠, 우리가 정말 이대로 주저앉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남편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수진 아빠 30년 미용실 하면서 언제 안전했어? 매달 월세 걱정하고 손님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그래도 그건 우리가 아는 곳이잖아. 알던 곳에서 결국 망했잖아. 말하고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자 정말 가고 싶어? 응. 한 번은 해보고 싶어. 그때 남편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였거든요. 몇 시간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년 살던 구로동 빌라도 폐업한 미용실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겠죠. 선자,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을 꽉 잡고 있는 제가 긴장한 걸 알았나 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신기해서. 몇 시간 후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습하고 따뜻한 공기였죠. 코끝에 묘한 향신료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들어본 적 없는 언어, 화려한 색깔의 옷들,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금색으로 반짝이는 불교 사원들, 야자수가 늘어선 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선자 정말 다른 세상 같아. 남편도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머물 집은 교민분이 소개해준 작은 아파트였어요. 월세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방 2개에 거실, 부엌까지 있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괜찮네. 짐을 풀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인터넷으로만 보던 집이 실제로는 사진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날 저녁 근처 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형형색색의 과일들, 향신료 냄새, 타이어 소리, 모든 게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죠. 과일 가게 앞에 서서 망고를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돌아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피부가 그을렸지만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는 엘레나라고 해요. 여기서 과일 가게 해요. 엘레나 씨는 태국 현지인이었지만 한국말을 꽤 잘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배웠다고 하더군요. 처음 오셨어요? 망고 하나 드셔보세요. 엘레나 씨가 망고를 깎아서 건네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한국에서 먹던 망고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여기 망고는 정말 달아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그리고 태국말 조금씩 배우세요. 생활하기 편해요. 엘레나 씨가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죠. 감사해요. 근데 태국말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천천히 배우면 돼요. 사와디까, 코쿤까, 이런 거부터요. 엘레나 씨가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따라해보니 발음이 어색했지만 엘레나 씨는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선자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응. 엘레나 씨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창밖으로 들리는 소리도 한국과 달랐어요. 오토바이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원의 종소리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언어는 정말 배울 수 있을까? 선자 잠 안 와? 응, 너무 신기해서. 나도.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남편도 저와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봤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한국의 차가운 겨울과는 정반대였죠. 아래쪽 정원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66살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 어딘가에서는 설렘도 올라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잘 도착하셨어요? 몸 조심하세요.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걱정해주는 딸이 고마웠죠. 잘 도착했어. 걱정 마라. 답장을 보내고 나니 한국이 그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오후에 근처를 산책하면서 한국 교민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다들 우리처럼 은퇴 후에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적응하면 정말 좋아요. 병원도 있고 한국 음식점도 많아서 괜찮을 거예요. 교민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엘레나 씨 가게에 다시 가봤어요. 망고를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친근한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때요? 치앙마이? 좋아요. 그런데 아직 뭔가 어색해요. 당연해요. 시간 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미용실 했어요. 30년 동안. 아,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한국 교민들이 많거든요. 엘레나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곳에서 다시 미용실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66세 미용실 원장이 이 낯선 땅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치앙마이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엘레나 씨 가게에 들러서 과일도 사고 간단한 태국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사와디카, 코쿤카 같은 기본 인사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날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는데 앞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님, 머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한국 가면 항상 다니던 미용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 두 분이 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30년간 미용실을 했던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대화였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네? 혹시 머리 깎으실 곳을 찾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30년간 미용실을 했거든요. 두 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여기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집에 간단한 도구들은 가져왔어요. 사실 짐을 쌀 때 가위와 바리깡 정도는 챙겨왔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넣어둔 건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럼 정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현지 미용실은 언어도 안 통하고 해서 물론이에요. 내일 오후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렇게 저는 치앙마이에서 첫 손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김 사장님과 박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두 분 다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은퇴 후 치앙마이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선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넘게 머리를 못 깎았거든요. 거실에 의자를 놓고 간단한 미용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위를 손에 쥐는 순간 몸이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가위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가위가 움직이는 리듬, 모든 게 너무 익숙했죠. 30년간 수만 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어떤 각도로 자를지, 어느 부분을 더 짧게 할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우와,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박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원장님 손길이 다르긴 다르네요. 한국에서 다니던 미용실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도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손끝에는 여전히 그 기억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선자, 당신 손은 아직 살아 있어. 남편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가위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작은 도구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 씨, 저 김 사장입니다. 오늘 머리 너무 잘 깎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교민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다들 머리 깎을 곳을 찾고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여기서 다시 미용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좋아요. 며칠 후부터 교민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분들이 주로 왔어요. 간단한 커트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여성분들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 파마도 해주실 수 있어요? 염색은 어떠세요? 요청이 점점 다양해졌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가져온 도구들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와, 10년은 젊어 보여요. 한국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선자 원장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전 처음 미용실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교민회장인 김선호 씨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선자 원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김선호 회장은 6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오래 살면서 교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계셨죠. 교민들이 모두 선자 원장님 칭찬이 자자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작게나마 미용실 하나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선호 회장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을요? 네. 교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믿고 갈 만한 미용실이 없어서 다들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외국이고 규정도 모르고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김선호 회장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앙마이에서 다시 미용실을 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자 정말 해보고 싶어? 응.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사업하는 게 쉬울까?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니까요. 수진 아빠, 작게 시작해보자. 김선호 회장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잖아.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김선호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미용실 이야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저는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66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미용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선호 회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 원장님, 치앙마이 중심가에 작은 상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아요.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유리창이 넓어서 밝고 크기도 의자 2개 정도 놓기에 충분했죠.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허가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그 상가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텅 빈 공간이었지만 마치 30년 전 처음 미용실을 차렸을 때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선자 어때? 좋아. 정말 좋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거울을 걸 수 있고 한쪽에는 세면대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기에 의자 2개 놓고 저쪽에 드라이어 놓으면 딱 좋겠어. 머릿속으로 미용실 구상을 하니까 벌써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자 정말 할 거야? 응, 해보고 싶어.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까? 남편의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역시 40년 동안 생산관리 부장을 했던 사람답죠. 김선호 회장님께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았어요. 임대료, 인테리어비, 기본 장비까지 합쳐도 한국 기준으로는 정말 저렴했죠. 우리 구로동 빌라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남편도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드디어 남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먼저 간판부터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선자 미용실이라고 크게 쓰고 그 아래 영어와 태국어로도 적었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만든 간판이 정말 예뻤죠. 다음은 인테리어였어요. 벽을 깔끔한 흰색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깨끗한 타일을 깔았습니다. 거울 2개를 벽에 걸고 미용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의자를 설치하는 날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운 가죽 촉감이 느껴졌어요. 새 의자 특유의 냄새도 났죠. 30년 전 첫 미용실을 차릴 때의 그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와, 정말 미용실 같아 보여요. 엘레나 씨가 구경하러 와서 감탄했어요. 선자 씨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머리 해주세요.
드라이어 2대, 세면대 하나, 그리고 각종 미용 도구들까지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가위, 빗, 롤러, 염색약까지. 모든 게 새 것이라 반짝반짝 빛났죠. 선자, 진짜 미용실 다 됐네. 남편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화분 몇 개를 놓고 의자 옆에 작은 테이블도 두었습니다. 잡지도 몇 권 비치했어요. 비록 작지만 정말 완벽한 미용실이 완성됐죠. 개업 첫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거울은 깨끗한지, 의자는 편한지, 드라이어는 잘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만져보고 확인했어요. 9시에 문을 열었는데 10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김 사장님이었어요. 집에서 머리를 깎아드렸던 그분이죠. 선자 원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미용실이네요. 감사해요.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김 사장님을 의자에 앉히고 케이프를 둘러드렸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 미용실 같았죠.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깔끔하게 짧게 해주세요.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새 가위라 그런지 정말 부드럽게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드라이어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완벽했죠. 와, 역시 원장님 솜씨는 다르네요. 손님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하루에 5분이나 오셨어요. 모두 집에서 한 번씩 머리를 해드렸던 분들이었죠. 정말 전문 미용실 같아요.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안심하고 머리 맡길 수 있겠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에 계산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한국에서 마지막 몇 개월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선자 대박이네.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교민들만 왔는데 나중에는 현지인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씨가 소개해준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태국어로 인사하면 현지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한 달 후 매출을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미용실 할 때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임대료는 절반인데 매출은 더 높았죠. 수진 아빠,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선자, 당신 대단해.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수진 아빠, 우리 새 인생 찾은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창밖으로 치앙마이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성공이 달콤함 뒤에 더 큰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걸요. 김선호 회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행복한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성공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용실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예약도 꽉 찰 정도였죠.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 심지어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원장님 미용실이 입소문이 났나 봐요. 김선호 회장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정말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보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남성분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자 원장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최도윤 실장은 말이 정말 유창했어요. 자신감도 넘치고 웃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죠.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의자에 앉힌 후 케이프를 둘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장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관광 사업이랑 콘텐츠 사업을 해요. 유튜브도 하고요. 유튜브요? 네. 치앙마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맛집 소개 같은 영상을 만들어요. 구독자가 꽤 많아요.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최도윤 실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분 같았죠. 그런데 원장님, 혹시 사업에 관심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멈췄어요. 사업이요? 네.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요. 최도윤 실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치앙마이에 온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류 미용 체험 카페 어떠세요? 한류 미용 체험 카페요? 네. 요즘 한류가 정말 인기잖아요. K-뷰티, K-스타일 이런 거 말이에요. 최도윤 실장이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 스타일로 헤어 스타일링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한국 음료나 간식도 파는 거죠. 들어보니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원장님 미용실도 인기 많잖아요. 거기다 체험 요소를 더하면 대박 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용만 할 줄 알고. 괜찮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마케팅, 홍보, 운영 전략 다 제가 맡을게요. 최도윤 실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머리를 다 깎아드리고 나서도 최도윤 실장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요즘 치앙마이에 젊은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인스타그램용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 스타일 헤어 체험은 완전 히트 상품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진 아빠,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왔어. 이상한 사람? 최도윤 실장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사업 제안을 하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떤 사업? 최도윤 실장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선자, 이건 위험해. 남편의 첫 반응이었죠. 왜? 갑자기 나타나서 사업 제안한다는 게 수상해. 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선자, 우리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굳이 위험한 일할 필요 없어. 남편은 역시 신중했어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새로운 모험을 꺼렸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수진 아빠, 평생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선자, 지금 미용실도 잘 되고 있으니까 더 큰 꿈을 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도윤 실장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김선호 회장님이 미용실에 오셨어요. 회장님, 최도윤 실장이라는 분 아세요? 최도윤 실장요? 아, 그분 알죠. 어떤 분이에요? 김선호 회장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이디어는 많은 분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요?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잘 된 적은 없어요. 항상 중간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요? 자금 문제, 허가 문제, 파트너 문제, 여러 가지예요. 김선호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자 원장님, 혹시 그분이 사업 제안했나요? 네. 한류 미용 체험 카페 같은 걸 하자고 하는데, 아, 그거군요. 그 아이디어 저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김선호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도윤 실장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제로 끝까지 잘 된 적은 없어요. 신중하세요. 회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최도윤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원장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늦어요. 최도윤 실장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일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봐요.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도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또 이야기했어요. 선자 김선호 회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수진 아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66년 살면서 항상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수진 아빠 한 번만 믿어봐. 다음날 최도윤 실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만들까요? 결국 최도윤 실장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66년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선자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수진 아빠 한번 믿어봐.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 최도윤 실장이 제시한 사업 계획서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투자금도 생각만큼 많이 들지 않았고 수익 예상도 엄청났죠. 한 달 동안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미용실 옆 공간을 하나 더 임대했어요. 벽을 뚫어서 연결하고 카페 공간을 만들었죠. 한쪽에는 미용 공간, 다른 한쪽에는 음료와 간식을 파는 카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지는데요? 엘레나 씨가 구경하러 와서 감탄했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했어요. 핑크와 골드를 기조로 한 인스타그램용 인테리어였죠. 네온 사인도 달고 예쁜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K-뷰티 익스피리언스 커페이라는 영어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한글로는 한류 미용 체험 카페라고 적었죠. 거울마다 LED 조명을 둘러쳐서 셀카 찍기 좋게 만들었어요. 벽면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을 붙이고 한국 음악도 틀었죠. 선자 원장님,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최도윤 실장이 신나게 말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어요. 홍보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개장 첫날 아침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과연 손님들이 올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20, 30대 여성들이었는데 다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K-뷰티 카페 맞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손님은 일본에서 온 20대 여성이었어요. 한국 아이돌 스타일로 해주세요. 의자에 앉힌 후 정성껏 헤어스타일링을 해드렸어요. 컬을 넣고 볼륨을 살리고 마지막에 반짝이는 스프레이까지 뿌려드렸죠. 와, 대박. 정말 예뻐요. 손님이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바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죠. 찰칵, 찰칵,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여기서 머리하고 사진 찍으니 너무 좋아요.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 명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태국 현지 젊은이들, 유럽 관광객들,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까지.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인스타 올려야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카페 공간에서는 한국 음료와 디저트를 팔았어요. 딸기 라떼, 녹차 빙수, 붕어빵까지. 최도윤 실장이 다 준비해놨죠. 이 카페 완전 힙해요. 한국 느낌 물씬 나는데?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또 친구들을 불러오고 완전 선순환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버들이 찾아온 거예요. 최도윤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치앙마이 핫플레이스 K-뷰티 카페에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유튜버를 보니 신기했어요. 제가 이런 영상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원장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와, 그런데 벌써 이런 멋진 카페를 차리셨네요. 유튜버의 인터뷰를 받으며 뿌듯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 미용실 매출의 3배가 넘었어요. 헤어스타일링 요금에 카페 매출까지 합치니까 정말 대박이었죠. 선자 원장님, 대성공이에요. 최도윤 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투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수진 아빠,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그래? 얼마나? 매출을 말해주니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내가 말했잖아. 한번 해볼 만하다고. 그날 밤 정말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네요. 인스타 감성 제대로야. 한국 아이돌 된 기분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일주일 후 최도윤 실장이 신나게 달려왔어요. 원장님, 유튜브 영상 조회수 봤어요? 얼마나 나왔는데? 100만 뷰 넘었어요. 댓글도 난리 났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나온 영상이 100만 명이 봤다니. 이제 진짜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최도윤 실장의 말이 맞았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방콕에서, 푸켓에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어요. 여기 그 유명한 K뷰티 카페죠? 유튜브에서 봤어요. 매일이 축제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거렸죠. 한 달 후 정산을 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엄청난 수익이 남았어요. 꿈에서나 볼 법한 숫자였죠. 수진 아빠, 우리 진짜 성공했어. 선자 정말 대단해. 내가 틀렸네.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치앙마이의 우기가 시작되고 경쟁 업체들이 나타나고 보건 당국의 단속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과연 이 달콤한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2달간의 달콤한 성공이 끝나갈 무렵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원장님,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요. 최도윤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기라서 그런가 봐요. 곧 나아지겠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손님은 계속 줄어들었죠. 빗소리가 카페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 같았어요. 똑똑똑 쉴 새 없이 내리는 비가 우리의 꿈도 함께 씻어내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업체가 나타난 거예요. 길 건너편에 우리와 똑같은 컨셉의 카페가 생겼어요. 코리안 스타일 뷰티 카페이라는 간판을 달고 우리보다 더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몄죠. 저기 언제 생겼어요? 일주일 전에 오픈했대요. 가격도 우리보다 싸다고 하던데. 엘레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길을 걷다가 그 카페를 몰래 들여다봤어요. 우리보다 더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제법 많았죠. 선자,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보건 당국에서 단속이 나온 거예요. 여기 허가받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어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도윤 실장이 와서 통역해줬어요. 원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미용사 면허가 태국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대요. 뭐라고요? 외국인이 미용 서비스를 하려면 태국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대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미용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을 내야 해요. 벌금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수입이 다 날아갈 정도였거든요. 최도윤 실장,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죄송해요. 제가 놓쳤네요. 최도윤 실장의 대답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벌금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우기 때문에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수진 아빠, 이제 어떡하지? 선자, 일단 진정하자.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미용 서비스를 중단하니까 손님들이 더 오지 않았거든요. 카페만으로는 임대료도 못 뽑았어요. 그때 최도윤 실장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해결책을 찾았어요. 무슨 해결책이요? 투자를 더해서 사업을 키우는 거예요. 투자를 더요? 네. 지금은 우기라 손님이 적지만 건기가 되면 다시 많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최도윤 실장이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고 정식 허가도 받고 마케팅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 구로동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였거든요. 원장님,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결정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원장님,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격론을 벌였어요. 선자, 이제는 그만하자. 수진 아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더 투자하다가 집까지 잃으면 어떡해? 하지만 최도윤 실장 말이 맞아. 건기가 되면 다시 손님들이 올 거야. 선자, 정신 차려. 이미 충분히 손해봤어. 아직 가능성이 있어. 남편과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최도윤 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쟁업체에서 더 큰 투자를 받았대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밀려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요. 추가 투자 안 하면 정말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후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벌금, 경쟁업체, 우기, 허가 문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죠. 수진 아빠,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남편이 제 어깨를 꽉 잡고 말했어요. 선자, 이제는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2달간의 성공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전을 택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도박을 할까요? 결국 저는 마지막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구로동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선자, 정말 후회할 거야. 수진 아빠,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대출금을 투자한 지 일주일 후 최도윤 실장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실장님, 전화 좀 받으세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깨통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최도윤 실장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여기 비어있네. 사무실 문에는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번화했던 곳이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죠.
실장님이 언제 나가셨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날부터 악재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먼저 카페 임대료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최도윤 실장이 임대료를 안 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임대료는 왜 안 냈다는 거야?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돈이 다 어디 갔어? 은행에 문의해 보니 최도윤 실장 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됐다고 하더군요. 사기당한 거야.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최도윤 실장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김선호 회장님께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회장님, 최도윤 실장이 사라졌어요. 아, 그런 일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최도윤 실장이 다른 교민들한테도 똑같은 일을 벌였대요. 투자금 받고 잠적한 거죠. 그럼 제가 당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페 임대료, 인테리어 업체 돈, 장비 리스비까지. 최도윤 실장이 제 이름으로 계약한 것들이었어요. 원장님, 언제 돈 주실 거예요? 저도 사기당한 피해자예요. 그래도 계약서에 사인한 건 원장님이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은행 직원이 연락 왔어요. 이선자 씨, 대출금 연체 통지 드립니다. 구로동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치앙마이에서 돈을 다 날렸거든요.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아빠, 우리 집 없어질 것 같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선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있어봤자 더 힘들어질 뿐이야. 결국 우리는 치앙마이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카페는 문을 닫았고 장비들은 빚 때문에 모두 압류당했어요. 기존 미용실도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치앙마이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몇 달 전 희망에 차서 바라봤던 그 거리가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황금빛 사원도 야자수도 모든 게 쓸쓸해 보였죠. 엘레나 씨한테 인사는 했어? 응,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엘레나 씨는 끝까지 우리를 걱정해줬어요. 선자 씨 힘내세요.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구로동 빌라는 정말 경매로 넘어갔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잃은 거죠. 엄마, 아빠, 제가 말렸잖아요. 수진이가 우리를 맞으며 한 첫마디였어요. 차가운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왜 남의 말만 믿고 우리 집까지 날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딸의 냉정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 쪽방촌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사평 남짓한 작은 방, 화장실과 부엌도 공동으로 쓰는 곳이었죠. 30년 전 신혼 때보다도 못한 환경이었어요. 선자, 이게 우리 신세구나. 남편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이 섞여 나왔어요. 수진 아빠,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날부터 노년 노동이 시작됐어요. 70세인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죠. 기름기 묻은 그릇들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치앙마이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67세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이선자 씨, 그릇 좀 빨리 닦아주세요. 젊은 사장이 재촉에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말도 없이 후루룩 소리만 났죠. 수진 아빠,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당신 말 들을걸. 66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꿈을 꿨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밤마다 치앙마이에서의 꿈을 꿨어요.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그때 대박이에요. 라고 외치던 그때가 그리웠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67세 설거지 아줌마와 70세 경비 아저씨. 그게 우리의 현재였죠.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올까요? 쪽방촌에서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그런 하루하루였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진 아빠, 뭐 보고 있어? 선자, 이것 좀 봐.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은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떠 있었죠. 치앙마이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 우리가 웃으며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모습이죠. 사진 속 제 얼굴은 정말 밝았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희망에 찬 표정이었어요. 수진 아빠, 그때가 진짜 행복이었을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자 욕심만 없었어도, 작은 미용실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사진을 보니 그때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엘레나 씨가 망고를 깎아주던 모습, 첫 손님에게 머리를 깎아주던 순간, 김선호 회장님이 미용실을 제안하던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수진 아빠, 최도윤 실장만 안 만났어도 그래도 선자 우리가 한 번은 꿈을 꿔봤잖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67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 맞는 말이었어요. 치앙마이에서 보낸 몇 달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생생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67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고 실제로 한때는 성공도 해봤잖아요. 수진 아빠, 우리 정말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용감했어. 용감했지. 나이 들어서도 모험을 한 거니까.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니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후회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었어요. 평범한 노후를 보낼 뻔했는데 치앙마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수진 아빠, 그래도 한 번은 해볼 만했어. 그래, 안 해봤으면 평생 궁금했을 거야.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죠.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수진아, 너는? 저는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도전한 건 멋있었어요. 수진이의 뜻밖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67세의 새로운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긴 건 정말 대단해요. 수진아, 저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그런 용기가 있을까 싶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선자 후회해? 후회는 반반이야. 집 잃은 건 후회되지만 도전한 건 후회 안 돼. 나도 그래.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이었어. 수진 아빠, 우리 늙어서도 꽤 멋있게 살았네. 그러게. 평범한 노인들은 안 해보는 일을 했으니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치앙마이 공항에서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감해 보였죠. 66세와 70세의 새로운 나라로 떠난 모험가들 같았거든요. 수진 아빠, 그때 우리 정말 멋있었어. 응, 멋있었어. 며칠 후 엘레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자 씨, 잘 지내요? 치앙마이에서 가끔 생각나요.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엘레나 씨도 건강하세요. 선자 씨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치앙마이 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엘레나 씨의 메시지를 보니 뭉클했어요.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요. 67세에 설거지를 하는 것도 70세에 경비 일을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노후는 안전이 최고다.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요. 그날 밤 치앙마이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순수하게 희망에 차 있었죠. 수진 아빠, 우리 그때처럼 웃어볼까?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선자,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응, 잘 살아보자. 67세와 70세의 새로운 시작. 비록 쪽방촌에서의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치앙마이에서의 꿈은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